62년에 이 건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재정구 선생님, 재정구 14대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비서로 일을 했는데요. 그때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님의 비서로 일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그 뒤에 95년에 경기도의원 생활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도 뭐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당시에 우리 시흥에서 야당 후보로는 나서려는 지역 유지분들이 안 계셨어요. 끝까지 후보를 못 구해서 애먹다가 후보 등록 직전에 재정부 의원님께서 너라도 출마해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재정부 의원님 후광으로 도의원 생활을 잠깐 했는데요. 그때 또 경기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뭔가 그 답답함, 그래서 조직과 예산을 직접 움직이면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의 도시를 공간적으로나 시민들의 삶이나 전체적으로 좀 재구조화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한번 창출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 혹은 꿈을 갖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단체장으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서 90년대 초반 중반에 국회의원 비서로 일하면서 또 지방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일을 맡고 보니까 함께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을 열고 또 관점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조차도 참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단체장이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구호로 혹은 형식적 실천행위로 끝나고 말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또 시정을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말 보궐선거에 대해서 지금 만 2년 반 정도 지금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짧은 기간에 뭐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일을 맡으면서 가장 주되게 고민했던 거는 우리가 늘 시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얘기하고 시민 참여를 많이 강조합니다. 지방자치 이전의 관선시대에는 시민은 뭐 동원의 대상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시절은 논할 가치가 없는 것 같고요. 지방자치를 시작한 그리고 지금 20년이 된 지금 시점에서도 과연 시민은 주인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의하고 반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초기에는 경영, 효율 이런 것들이 얘기되어지면서 시민은 경영의 대상이었던 것 같고요. 그 뒤에는 고객 중심, 그래서 시민들은 고객이었고요. 지금은 너나 없이 참여를 얘기하고 소통을 얘기하고 협치, 거버넌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에 있어서도 지방자치 20년째인 지금에 있어서도 과연 시민은 주인인가? 또 행정은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볼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민은 행정이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 대상, 또 시민들 또한 상당 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를 20년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은 늘 행정에게 요구하고 건의하고 행정은 예산상의 이유로 어렵습니다. 법규상 어렵습니다라고 변명하기 바쁜 그런 관계로 여전히 시민과 행정은 만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을 맡으면서 또 그 전에 시장으로서 단체장이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을 때부터 정말 시민을 주인되게 하는 그런 자치행정,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몇 가지 새로운 모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평소에 갖고 계신 문제의식일 겁니다. 대단히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공공시설,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는 말단행정이고 종합행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을 새롭게 만들고 또 만들어진 것들을 유지관리하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예산도 그쪽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뭐 토건 중심의 행정에서 뭐 복지 행정이니 어쩌니 해도 어쨌든 도시 기반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설치하는 것이 기본 사명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쪽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한 도시 기반 시설도 예, 당연히 그건 시민의 것입니다. 관리의 책임자도 시민이고요. 그래서 예컨대 시흥에서는 그런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작은 공원 같은 경우는요, 인근의 노인정에 어르신들한테 드립니다. 최소한의 유지 관리하는 최소한의 실비를 시는 지원합니다. 용역업체를 쓰지 않습니다. 큰 공원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공동체, 우리 시흥은 자활공동체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큰 장비나 대형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현재 지금 이미 4개를 인근 지역에 그 동네 분들, 뭐 통장님들 협의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데 공공기반시설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고요.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에는 전국 최초로 공공도서관인데 공무원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완전한 시민들의 조직으로 도서관 희망시라는 그런 자율적인 그리고 잘 훈련된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약 1년에 걸쳐서 발굴하고 교육훈련시킨 그런 시민조직이 100% 자원활동으로 지금 공공도서관을 운영해 가고 있고 두 번째 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반시설 또 공공도서관을 완전히 시민들한테 맡긴다든가 그리고 행정을 크게 보면 조장행정, 규제행정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법 쓰레기, 불법 주정차 단속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씁니다. 우리 시흥 같은 경우도 그런 반칙하는 시민들 뒤치듯거리 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예산만 잡아도 연간 30억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 행정이 시민과 행정의 관계에서 보면 완전히 숨바꼭질이죠. 노점상, 불법 쓰레기, 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 스스로 나서서 그 공간의 주인인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그런 겁니다. 상인회가 이 구간은 이 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시가 개입하지 마라. 대신 소통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 이 수준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겠다. 현수막 여긴 우리 걸겠다. 대신 상인회가 통제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면 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지 않고요. 그것이 깨졌을 때는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그 질서가 유지되어지게, 즉 행정과 규제받는 자가 공감하는 가운데 그 규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행정을 하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련공들은요, 제조기업 중심으로 보면은 지인관계에서 구인구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은 고용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일자리 한다고 뭐 열심히 합니다. 시흥시도 종합일자리센터 만들어서 잘했다고 작년에 대통령님 모시고 청와대에서 뭐 발표도 하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온다고 해서 손님 치르느라고 애를 먹었는데요. 실제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요, 거의 그냥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보여지는 실적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장님들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 한번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전히 그 시민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사업도 겉돌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시 기반 시설, 물리적 환경을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데서부터 어떤 교육 지원, 일자리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되게 하는 그런 관점에 서서 보면은 재구조화하고 반성해야 될 것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년 반 동안 일을 했고요. 시흥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실험들, 시흥뿐이 아닙니다. 작년 선거에서는 이 40대 단체장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곳곳에서 의미 있는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혹은 여러 매체, 언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사례를 함께
보고 배우면서 그럼으로써 더욱더 우리 지방자치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이 주인되는 그런 지방자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 것 없이 상 타는 것도 좀 민망스러운데 굉장하신 분들 앞에서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